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처제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기 해외 출장이었기에 아무도 집에 없어야 하는데 사람이 있고 집에 불이 커져 있어서 엄청 놀랐습니다. 처제의 행색을 보아하니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갈 수 있는 처갓집도 없고 게다가 아내도 출장 중이어서 저희 집에 올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처제와 아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처제가 작년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왔을 어린 처제를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것을 봐서는 아내도 지금 상황을 모를 정도로 급하게 집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처제에게 밥을 차려주고 씻고 나왔습니다. 동서에게 전화가 많이 와 있었지만 일단 무시하였습니다. 처제가 말을 꺼내면 들어주려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아 기다렸지만 피곤하다고 하길래 게스트방에 이불 등을 넣어주고 씻고 푹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좀 쉬다가 자려고 하였는데 주변을 보니 건조대에 있는 제 속옷 등 집안 상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달밤에 청소와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기 전에 아내에게는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고 본인도 없는데 처제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며칠을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답답했는지 같이 가게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거 힘들다고 영화관도 다녀오고 쇼핑도 하라고 용돈을 챙겨주었더니 밥값을 해야 한다며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처제가 자기가 일을 잘하는 것 같으면 제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제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안 물어보려고 하였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제가 결혼한 지 이제 9개월이 되었는데 동서가 바람이 났고 내연녀가 임신까지 하면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즉 제 아내에게는 처제가 만나면 자세히 다시 이야기할 테니 출장 가서 일하고 있는 언니가 걱정하지 않게 말을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동서에게도 처제가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부탁도 아니고 처제가 간절히 원했기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처제의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다소 몸이 약해서 불안해 보이긴 했지만 나름 열심히 일은 하였습니다. 남자들만 일하는 곳에 처제가 들어와서 일을 하니 왠지 분위기도 화사해진 것 같고 좋았습니다. 다만 말과 행동이 다소 조심해야 하고 특히나 처제의 복장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특정 스타일의 옷에 특정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 가슴 등 속살이 보이기도 하였기에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조심해달라고 처제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부탁 및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불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이다 보니 덥고 일하기 힘들다기에 처제의 말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서가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몇 번 찾아왔지만 그냥 바쁘다며 다음에 보자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날 집에서 소소하게 파티를 하였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올랐을 때쯤 처제가 할 말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비켜주려고 하였더니 저도 같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서랑 결혼 초반부터 의견 차이가 심해서 부부싸움이 많았고 맞은 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친구네 집에 며칠 지내면서 친구 오빠와 몇 번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몇 주 후에 알고 보니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지만 자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수술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하였지만 역시나 반응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슬슬 임신의 징후가 나오기 전에 도망쳐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해놓고 집을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모 수첩 및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가 키워주면 안 되냐고 하였지만 키우는 것을 떠나서 임신 및 출산을 어떻게 숨길 수 있냐며 아내가 처제를 나무랐습니다. 배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몰랐을 뿐 그날 보니 이제 배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동서와는 관계를 안 가진 지 한참 되어서 동서 아이일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입국 환영 파티는 처제의 엄청난 임신 소식을 공개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제가 이혼을 당하더라도 동서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성격이 급한 아내는 동서는 집으로 불렸고 모든 사실을 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동서는 충격을 심하게 받은 듯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현재 처제는 이혼 진행 중입니다. 동서도 때린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간에 별도의 위자료는 없이 재산 분할만 하고 서로 합의하에 이혼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처제는 배도 많이 불려서 집에서 쉬고 있고 조만간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아내는 장기 출장이 많은 편이라 처제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다니는 저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며 다 갚으면 살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동서의 마음은 변화가 없었고 사실 제가 동서 입장이었어도 이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카가 태어나면 얼마나 더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서없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불임이어서 아이가 없는 부부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결국 아이 없이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기로 남편과 다짐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겠다면서 나름의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 돈을 좇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참 행복을 찾아서 1년 정도는 세계 여행도 다녀보고 평생 가지고 싶었던 비싼 슈퍼카도 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부부들과는 다른 꿈을 꾸면서 나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지인들의 자녀 돌잔치라도 다녀오는 날에는 무언가 기분이 다운되었고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임이었던 제 탓이기에 결국 제가 남편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썩어 문드러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3대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남편이 시댁 부모님께 아이를 안 가지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10년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면 아이가 없는 다른 삶을 살라는 하늘의 뜻이라는 식으로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용히 손주를 기다려주시던 시어머니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일이 있냐며 전화를 주셨고 그래도 저에게는 친정엄마처럼 대해주셨기에 솔직하게 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끝없는 손주의 기다림을 멈추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남들처럼 이쁜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이런데 남편 마음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를 못 가지게 돼서 그런지, 확실히 아이를 포기한 이후부터는 그전보다 다툼의 횟수도 늘어났고, 냉전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죄인처럼 사과하고 참고 스스로 삭히는 것도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크게 다투고 더 오랫동안 화해를 안 하고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옷도 신경 쓰고 총각 때 쓰던 향수도 사서 뿌리고 다니고 가장 이상한 것은 평소와 다르게 저에게 더 잘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 호출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 그리고 시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결론은 남편이 부하 직원과 바람이 났고 임신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고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손이 귀한 집안이었기에 차마 그럴 순 없었고 시부모님께 말해서 시댁에서 태교 및 임신 관련해서 도움을 준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심지어 남자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로 인정하고 남편과 같이 키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경제력이 좋은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이혼을 하고 새 며느리를 맞이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저희 집즉 처가에 도와줬던 돈을 회수하고 불임으로 이혼하는 것이니 위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협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는 남편 보고 같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더니 본인은 저에게 별도로 할 말이 없다며 지금 시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본인이랑 같은 생각이라면서 생각해보고 결정이 나면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을 해봐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드릴 수도 없고 남편이 외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불임이어서 아이를 못 낳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남편의 사과와 설득은 받고 싶어서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이었는데 남편 역시도 아이가 생기니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기간을 포함해서 15년이 넘게 알고 지내온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이 들다가도 결국 제 탓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 남편 원망할 자격도 없는 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시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날 저녁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는 출산 후에 남편 호적에 올릴 예정이고 모유 수유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약속을 떠나서 1, 2년 키우고 끝날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 다시는 바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생모와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이가 저희 가족 손에 길러진다고 해서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고 관여를 하고 생모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중에 나타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가 받는 상처도 클 것이고 그것을 고스란히 같이 이겨내야 하는 것은 제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 잘 이야기해서 결론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알았다고 하면서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생모는 시부모님과 적당히 어느 정도 거래가 오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신도 안 한 제가 육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정말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미친년이라며 그걸 가만히 있냐고 난리를 피우지만 결국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결혼과 동시에 넓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분수에도 맞지 않는 외제차를 선물받아서 타고 다니니까 엄청 부러워했던 친구였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해 주었습니다. 힘내라고 말은 하지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어찌 친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제 인생에 없을 것 같았던 육아와 아이를 통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라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하루에 12번씩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도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불임으로 박복하게 사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